네,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한 20여 개 종목이 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상한가 한 종목을 포함을 해서 349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. 현재 구간에 318개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. 코스피 200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을까요? 점검하겠습니다. 오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. 현대해상선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옵니다. 6%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.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 급증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4%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기기업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웅진에너지 그리고 모토닉, 한솔재즈 같은 종목들 1에서 2% 정도의 현재 플러스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허 의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뭐 가장 큰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많이 움직인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지 않나 싶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뭐 그 오늘 나왔던 그 리포트가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. 중국 굴착기 판매량 강세 관련해서 조금 이제 수혜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실적 자체가 이 회사가 아주 썩 좋아질지는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번 주인가요? 그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 관련해서 조만간에 이제 그 전환 우선주죠. 향후에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우선주를 한 2, 3천억 정도 뭐 찍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오늘 아침 나온 뉴스는 SK 쪽하고 상당히 좀 밀접하게 잘 유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증자에 뭐 SK가 들어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현대상선 쪽 주가 흐름을 양호하게 하는 것 같고요. 모토닉이라는 종목 올라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LPG 충전용 차량 관련해서 그 시스템 관련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셰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 쪽 모멘텀이 좀 있는데요. 자동차 쪽에서도 아마 그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좀 받고 이 회사가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같이 뭐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, 연일 뭐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솔재즈도 오늘 좀 랭크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. 이강희 대리님은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세요? 네, 한솔재즈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펄프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계속 이제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추세되면서 어떤 제지업체나 최근에 뭐 골판지업체도 좀 주가 강세를 보이던데 이런 제지 내지 골판지업체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원재료가 하락에 따른 이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어떤 수익률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 또 말씀 주셨지만은 굴삭기 판매가 작년에 거의 뭐 11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두산 인프라코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또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코스닥 100 종목 내에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,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하겠습니다. 네,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보겠습니다. 한국토지신탁이 오늘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좀 호평이 나왔습니다.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. 6%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신고가를 냈던 CTC 바이오가 오늘 다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. 바이오주가 좀 많이 보이네요. 차 바이오엔과 젠백스도 2% 넘는 상승입니다. YG원이 3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. 3% 넘는 강세에 나타내면서 13,000원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특징이 많이 보입니다. 바이오주가 좀 점검이 되네요. 네, 그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. 중국 쪽에서도 좀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. 아마 그리고 관련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기관 수급 1위였었죠. 그래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. 3월 19일 이후로는 상당히 좀 급등세인데 단기에 조금은 뭐 과열권일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PBR이 무려 8배나 되고요. 포도 한 70배 정도로 나옵니다.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아마 관련해서 바이오 쪽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고요.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최근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PBR 밸류는 아까 그 CTC 바이오보다 낮은데요. 한 3.6배 수준인데 PER이 122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워낙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쪽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강원 대리님도 좀 바이오주를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데요.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. 어떻게 좀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까 좀 점검해 주실까요? 네, 일단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해외 쪽으로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
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, 또 수급도 약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뭐 물량 증가나 시선 요인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, 만약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약간 더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종목들도 뭐 약간 힘을 못 받을 수가 있고요.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차바이오나 젠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BW 소식도 있었는데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에도 불구하고 주가 어느 정도 횡보세 빠지지 않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, 추가 강세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한국토지신탁이 1위로 좀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. 신용등급 상향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장주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가능할지도 오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200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. 네, 1위가 동양으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. 3% 넘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. 대형주가 좀 많이 랭크가 됩니다. 오리온과 한국전력, 좀 방어주 섹터에서 종목 올라오고 있고요. LG이노텍이 1.6% 밀립니다. 신세계 주가도 1.5% 조정받으면서 21만 6,5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허 의원님, 전반적인 좀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다 PBR 높은 종목들이 많이 네. 올라와 있네요. 오리온 같은 경우는 매수 리포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PBR 밸류가 8.7배, 퍼가 157배입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넥센 타이어는 타이어 지금 매출 보면 1월 달보다 2월 달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. 업체별로 조금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는데, 중국은 좀 선방한 반면에 유럽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고요. 미국이 좀 주춤했던 상황입니다. 타이어 쪽은 모멘텀은 중국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, 아마 관련해서는 뭐 넥센 타이어 지금 빠지고 있는데, 이런 쪽들보다는 한국 타이어 같이 중국 노출 높고 중국 공장이 실제로 가동돼서 돌아가고 있는 쪽들의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전력이 지금 5일선을 막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지금 장주 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. 한국전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강은 대리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? 뭐 하락 종목, 상위 종목, 신세계가 좀 꼽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. 일단 유통업종들이 사실 작년부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 계속 약세를 보였죠. 뭐 골목 상품 보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요. 뭐 최근에 어떤 이제 매출 증가나 백화점이라든지 뭐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, 어느 정도 그동안 조금 분기별로 약세를 보였던 거에 대한 약간 기저효과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거에 반해서 이제 다른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홈쇼핑주들이 최근 꾸준히 강세를 보였었는데, 홈쇼핑주들이 만약에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은 이쪽에서 했던 자금이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대형 유통주들로 일부 유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엇갈린 매매, 그러니까 홈쇼핑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그런 자금들이 대형 유통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, 그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세계까지 좀 확인해봤습니다.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. 네, 1위부터 5위까지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바이오메드가 1위로 랭크가 됩니다. 4% 넘게 밀리면서 33,000원권을 나타내고 있고요. 또 모바일 결제주들이 좀 올라오네요. KG 모빌리언스와 다날 종목들 2에서 3% 하락하고 있고요. 시즌이 오늘 9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. 그 소식으로 인해서 2%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. 같은 좀 바이오주 섹터 내에서 이노셀이 또 랭크가 됩니다. 2.3%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네, 허연이 오늘 뭐 모바일 결제주도 이슈가 있나요? 좀 밀리네요, 종목들이요. 네. 네, 글쎄요. 일단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딱 하나 있죠. 웅진 패스원인가요? 그쪽 교육업체를 뜬금없이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BW 찍고 어쩌고 해서 복잡해졌는데, 어쨌든 그냥 하던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다각화를 조금 사실 교육주는 조금 애매한데요. 그쪽으로 좀 붙여서 했다는 것이 악재였던 것 같아요. 그거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전혀 힘을 못 받고 있죠.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네. 그 뒤로는 계속 좀 주가가 밀려나는 상황이고, 다행인 것은 이제 200일선은 살아있는데 아마 주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추세가 20일, 60일 다 깨져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뭐 모바일 결제주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좀 악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날의 주가도 오버행 이슈의 주가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이강훈 대리님도 봐주실까요? 예, 뭐 이노셀 같은 경우는 뭐 종종 이제 하락 종목, 상위 종목이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제 부실기업,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
기관 쪽에서의 어떤 본격적인 매수세가 있기 전까지 대형 녹십자로 어느 정도 인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본격적인 이슈가 있을 때 실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상위 종목들의 바이로메드가 좀 체크가 됐었죠.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지금 얘네 이제 파이프라인 몇 개가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외적으로 ICNC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동안 좀 기간적으로 수급도 있어서 올라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,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의 수보다는 약간 이제 주춤하거나 빠지는 종목들의 수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 충분히 그동안 이제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기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당장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을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과의 어떤 이격 조정 그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신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이런 종목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종목들로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좀 세심하게 접근하면서 조정 나온 종목들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의 출발 시장을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.